컴퓨터 아키텍처, 컴퓨터 구조에 대해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알아야 되는 부분만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모르고서는 여러분들이 그 개발자로서 살아가기가 조금 힘들다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이걸 넣어놨고요. 저번 과정에서는 안 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했고요. 구성은 이제 CPU, 자, 이번 상품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CPU, 램, 메모리라고 부르는 랜덤 액세스 메모리예요. 뭔가 기억을 하는 거겠죠. 그리고 캐시라는 게 있고요. 자, 스토리지, 저장소. 뭐 우리는 SSD가 아니고 SSD죠. 네, 오타네요. SSD로 고칠 거고요. 그 다음에 CPU, 그 다음에 인풋, 아웃풋. 인풋은 키보드, 마우스 뭐 이런 게 될 거고, 아웃풋은 모니터, 프린터 뭐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 파워랑 버스. 자, 여기서 아마 그 캐시나 버스 같은 얘기는 안 들어보셨을 분이 계시겠지만, 나머지 부분들은 다 들어봤죠? 네.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뭔가 키보드에서 입력을 했다거나 마우스에서 클릭을 했다. 인풋이 발생하게 되면요. 중앙처리 장치 얘가 뇌예요. 컴퓨터는 뇌밖에 없어요. 걸어 다닐 수 없으니까 다리가 없겠죠. 팔도 없어요. 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뇌는 이제 컨트롤 유닛, 이게 제어 장치라는 게 있고요. 이만큼이 그 CPU라고 하는 건데, 거기에 이제 이런 제어 장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리랑 논리 연산을 하는 장치가 있어요. 뒤에서 제가 자세히 설명드릴 테니까 그냥 한번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보시면 되고요. 요만큼이 CPU, 센트럴 프로세싱 유닛. 이 정도는 상식으로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 메모리 유닛이라고 해서 램, 롬, 뭐 캐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처리가 된 다음에 우리가 뭐 1 더하기 2라고 쳤을 때 연산을 한 다음에 아웃풋에 컴퓨터 화면에 3이라고 나오는 거죠. 그렇게 나오는 거고, CPU랑 메모리랑 인풋 아웃풋이 어떻게 연결되냐면 이런 버스라고 하는 시스템 버스가 있어요. 그냥 우리가 타고 다니는 버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버스에다가 CPU도 관여를 하고요. 이 버스를 나누면 뭐 컨트롤 버스, 어드레스 버스, 데이터 버스 이렇게 나누는데, 그냥 버스 종류가 이렇게 있다. 마을 버스도 있고 뭐 시내 버스도 있고 관광 버스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여기다가 이제 버스에 실어서 내가 데이터를 보내는 거예요. 입력한 1 플러스 2, 1 더하기 2라고 했을 때 1과 2를 CPU한테 전달해야 되죠. 그 전달하는 게 버스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우리는 100% 논리적으로 갑니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과정이니까. 물리적으로는 설명을 자세히 안 할 거예요. 자, 그 다음 메모리도 뭔가를 기억해야 되죠. 자, A는 1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했다면 A가 1이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되죠. 기억을 해야 되죠. 그래야지 A 플러스 2 했을 때 3이라는 걸 내보낼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메모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풋 아웃풋. 이거를 메모리에 있는 내용을 모니터나 프린터로 실어 보내는 거. 자, 이런 거 있고요. 출처는 여기 있습니다. 최초의 컴퓨터라고 하면은 우리가 튜링 머신이라고 그래가지고 앨런 튜닝이 만든 그걸 컴퓨터라고 하는데, 폰 노이만이 실제적으로 지금 쓰고 있는 컴퓨터 구조를 잡았어요. 그래서 폰 노이만이 뭐 첫 번째 컴퓨터라고 나와 있는 책도 있고요. 영화는 이미테이션 게임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를 참고로 보시면 재밌습니다. 그런 걸 보면은 점점 이제 제가 그 개발자로서의 그런 삶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푹 빠지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파이썬을 2주 반 동안 하겠지만 파이썬에 그냥 한번 푹 빠져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 구조를 실제로 이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알아야 될 구조를 제가 그렇게 막 그려봤는데, 이제 A는 1이라고 우리가 했고요. 컴퓨터에다가 B는 2라고 했어요. 그리고 프린트 A 플러스 B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은 A 플러스 B 한 값 3이 출력이 되겠죠. 프린트니까. 내가 코딩을 몰라도 그냥 느낌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느낌이 중요해요. 좀 수학적이지 못한 말이지만 느낌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그래서 감각을 자꾸 키우셔야 된다고 했죠. 자, 이렇게 입력이 들어오게 되면 A는 1이라고 내가 메모리가 알고 있어야 되죠. 이제 롬이라고도 있는데, 우리가 컴퓨터 부팅 딱 시키면 저 파란색 화면 뜨면서 쭉 나오죠. 롬 바이오스라고 부르잖아요. 거기가 롬이에요. 롬에다가 내가 하드디스크는 뭐가 있고 VGA 카드는 뭐가 있고 이런 게 롬에 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롬은 리드 온리 메모리고요. 우리는 이제 롬까지는 얘기를 안 할 거고, 자, 램이라고 랜덤 액세스 메모리라고 얘는 휘발성이 있어요. 그래서 A는 1이라고 한 다음에 컴퓨터 꺼버리면 A가 1인지 몰라요, 얘는. 그러니까 바로 그 전원이 나가면 지워지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공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CPU는 뭐냐면은 연산을 하는 거예요. 아까 컨트롤 제어도 하고 그 연산도 하죠. 애스메틱
연산도 하고. 자, 그렇게 하는 연산 장치. 그러니까 CPU가 뇌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GPU라고 하는 거는 화면에 대한 그래픽 그 프로세싱 유닛인데, 어떤 화면에다가 뭘 그리기 위한 그런 연산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마우스를 스크롤 해서 내린다거나 막 영화를 본다거나 했을 때, 게임을 한다고 특히 했을 때 화면이 엄청나게 빨리 바뀌죠. 그거는 느리면은 작동이 안 하겠죠. 슬로 비디오로 나오게 되면 말이 안 되니까 GPU라고 해서 빠른 연산을 하는 장치가 있어요. 이거 원래 설명을 안 하는데, 는 이유가 우리가 머신러닝을 이제 시킨다 그랬을 때 기계가 빨리 학습하기 위해서 빠른 연산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빠른 연산을 위해서 GPU를 씁니다. CPU에서 해도 되지만 GPU가 훨씬 연산 속도가 빠르겠죠. 그렇게 빠른 영상도 처리하다 보니까. 그래서 텐서플로우로 우리가 딥러닝을 하게 됐을 때 컴퓨팅 파워가 엄청나게 필요한데, 그때 이제 텐서플로우 같은 경우는 CPU로 할 거냐 GPU로 할 거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난 GPU로 하겠다 그러면 GPU에서 연산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시간이 되면 GPU가 왜 연산이 빠른지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휘발성 메모리는 문제가 좀 있겠죠. 껐다 키면 다 날아가니까. 그래서 이렇게 스토리지, SSD나 HDD, 하드 드라이브 같은 거, 디스크 이런 거에다가 저장을 해 놓죠. 우리가 파일 같은 거, 이미지 같은 거, 동영상 같은 거 이런 걸 다 스토리지에다가 넣어 놓죠. 그래서 얘는 껐다 켜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저장 장치가 있고요. 그리고 파워라고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전원을 제공하는 게 있는데 뭐 큰 의미 없고요, 우리한테는. 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어떻게 실제로 처리가 되는지를 한번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그 메모리라고 하는데 A는 1이라고 했죠, 우리가. 그러면은 이렇게 메모리가 이렇게 있으면요, 서랍장이 있어요. 서랍장이 있어가지고 여기다가 A는 1이라고 저장이 돼요. 그럼 여기는 A라고 우리가 라벨을 붙여볼게요. 그 다음에 B는 2라고 우리가 라벨을 붙여볼게요. 그럼 A 플러스 B는 CPU가 한다 그랬죠, 연산은. 그럼 CPU가 A를 갖고 오고요, B를 갖고 와야 돼요. 그죠? 그래야지 A 플러스 B를 하겠죠. 그럼 그 CPU는 뭘 알고 있을까요? 요 서랍장에 라벨을 알고 있는 거죠. 네,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라벨을 뭐라고 하냐면 어드레스라고 그래요. 주소. 그러니까 메모리 어드레스가 A인 거예요. 실제로 A는 아니죠. A는 변수명이고 여기다가 우리가 16진수로 뭐 0x, 3,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주소만 알고 있는 거예요, CPU는. 그래서 A를 만났을 때, 우리가 프린트 A 플러스 B 했을 때 A를 만났을 때 A의 주소로 찾아갑니다. 그 다음 B를 만났을 때 B의 주소를 찾아가고요. 그래서 그 주소에 있는 1과 2를 가져와 가지고 연산하는 거죠. 그래서 1 플러스 2는 3이라고 내가 계산을 해요. 그걸 CPU에서 한다. 자, 요 개념이 중요한 거예요. 메모리가 이렇게 서랍장이다라는 개념. 서랍장인데, 우리가 그 STR, 뭐 스트링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길게 쓰는 경우도 있죠. 그, 예를 들어서 파일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어떤 특정 파일, 엑셀 파일이야. 파일은 되게 크겠죠. 그래서 엄청나게 큰 파일들도 메모리에 올라갈 수가 있어요. 용량만 허용된다면. 근데 메모리가 1기가짜리 메모리인데 파일이 2기가짜리가 다 올라갈 수 있을까요? 못 올라가겠죠. 그럴 때는 여기에는 어드레스만 놓고요. 자, a.xl이라는 a.xls인가요? 엑셀이? 이 엑셀이라는 파일을 내가 메모리에 이제 화면에 띄웠어요. 그랬을 때 1기가가 안 되면 다 들어가요. 근데 1기가가 넘어버리면 얘는 주소만 갖고 있고 요 안에는 또 다른 주소가 있어요. 파일이 다 못 올라간다 그랬죠, 내용이. 여기 내용을 지금 담고 있는 거죠. 내가 이제 여름옷, 겨울옷 이렇게 라벨을 붙인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다가는 a.xl이라고 라벨을 붙였는데 내용이 다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 자리는 뭐가 있냐면 디스크 있죠. 우리 아까 SSD나 HDD라고 했던 장기 기억 장치. 거기에 디스크 같으면 이렇게 CD처럼, 그 우리 음악 CD처럼 이렇게 트랙이 있고 트랙에 위치가 있어요. 이 주소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 a.xl이라는 파일을 부르면은 메모리에 갔다가 메모리는 디스크로 가겠죠. 그래서 여기서 파일을 쭉 읽어와요. 근데 메모리에 다 있다 그러면 상관이 없고요. 근데 여기서 제가 조금 더 나가 볼게요. 메모리가 이렇게 있는데 메모리는 하나의 그 서랍장 요 사이즈가 어떻게 되냐면 서랍장 한 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옷을 여기다 우리 집에 있는 모든 옷을 다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요 서랍장 한 개에 사이즈가 있습니다. 그 사이즈는 뭐냐면 64비트 OS를 가셨죠, 여러분들. 윈도우 64비트. 뭐 32비트라고 해요. 자, 32비트라고 했으면 8로 한번 나눠볼까요?
4832죠. 그래서 이게 8이 뭐냐면 8비트가 뭐냐면 아시는 분은 대답하셔도 돼요. 그래야 제가 수준을 알고 맞춰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바이트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숫자 1, 2, 3 요거는 1바이트로 인식이 돼요. 그냥 일반적으로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뭐 이거 인테저면 4바이트고 플로트면 8바이트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정해져 있지만 일반적으로 스트링 한 글자, 문자 한 글자는 한 바이트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나중에 이제 우리가 EUCKR, UTF-8 가면은 2바이트, 3바이트 가겠지만 일단 글자 하나를 나타내는 게 바이트구나. 근데 왜 이 바이트가 8개의 비트를 쓰지? 이 비트라는 거는 느낌 오죠? B라고 하면은 바이너리, 이진수예요. 그래서 8비트라고 하는 거, 1바이트라고 하면은 8칸이 있는데 여기에 0 아니면 1 하나가 있어요. 0 또는 1. 그래서 우리는 비트라고 불러요. 그래서 32비트, 64비트. 그러면은 32비트면 요 칸이 몇 개죠? 32칸. 64비트면 64칸이 있는 거예요. 그게 여기 한 개의 서랍장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1바이트라고 했으니까 여기에서 8칸만 쓰겠죠. 32칸이든 64칸이든. 그러면 나눠 쓸 수가 있겠죠. 32비트 OS다 그러면은 요 한 칸이 4개로 쪼개져 있겠죠. 4개의 바이트로. 작은 또 서랍으로 쪼개져 있어요. 그래서 글자 4개가 들어갈 수 있어요. 요 한 칸에. 딸랑. 여기까지 됐나요? 예, 좋아요. 예, 따라오시면 돼요, 그냥. 예. 그 다음에 요 한 비트라고 하는 거는 0 또는 1이라고 했기 때문에 옛날 컴퓨터가 램프 등이 쫙 있죠. 옛날 컴퓨터 이미지를 보면 막 축구장만한 컴퓨터가 있잖아요. 거기에 램프 등만 있어요. 그럼 켜지면 1, 꺼지면 0이에요. 그럼 그걸로 다 연산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1 더하기 2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컴퓨터는? 1의 이진수는 뭐죠? 1. 2의 이진수는 1, 0. 이거 더했더니 1, 1이 되겠죠. 이진수 덧셈 설명 안 할게요. 자, 요거 덧셈 할 수 있죠? 이진수 연산. 네, 그래서 3이 이진수로 1, 1 되잖아요. 컴퓨터 속에서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 다음 빼기도 마찬가지고. 빼면 되죠. 1, 1에서 1을 빼면 3에서 1을 빼면 1, 0이 남겠죠. 그러면 2가 되겠죠. 3에서 1을 뺐으니까. 자, 컴퓨터는 덧셈 뺄셈밖에 못해요. 뺄셈도 사실은 덧셈의 일환이긴 한데 그럼 곱셈 나눗셈은 어떻게 하면 되죠? 곱셈은 덧셈을 열라하면 되고 나눗셈은 뺄셈을 열라해버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OT 때 XOR 문제 때문에 한때 침체기를 겪었다 그랬잖아요. 엔드OR 연산밖에 못하니까. 그러면 아까 1 더하기 2를 우리가 한다고 했을 때 메모리에 서랍장이 2개가 생겼어요. A라고 했던 거, B라고 했던 거. 여기에 비트로 쪼개져서 들어가겠죠. 자, 사실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서랍장을 분리한 거예요. 이거는 OS 마음이에요. OS가 여기다가 A를 하나 만들 수도 있고요. A랑 B를 한 번에 넣을 수도 있고. 네, OS의 그 상태에 따라서 메모리에 여기 다른 값이 또 차 있을 수 있죠. C라는 값이. 그러면은 B를 둘 데가 없으니까 바로 아래쪽에다가 또 넣는 거예요. 자, 그리고 같이 넣을 수도 있고 따로 넣을 수도 있고. 어쨌든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A는 1 이랬을 때는 편해요. 그렇지만 str 이꼴 긴 문자. 자, 글자 하나가 1바이트라고 했으니까 자, 32비트를 계산해 봅시다. 32비트. 그럼 4글자밖에 못 들어가죠. 4바이트밖에 못 들어가요. 그러면은 계속 흘러 넘치겠죠. 얘는 만약 100바이트가 있다고 쳐봐요. 100바이트, 100개의 글자예요. 이제 영어 알파벳 100개가 있다고 쳐보면 100개를 계속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 곳에 담을 수가 없으니까 CPU가 연산할 때 CPU는 얘 주소밖에 몰라요. 그래서 str이라는 걸 CPU가 가져오고 싶으면은 A 갖고 오고요. 이 긴 거는 어디다 담아놓냐면 다른 곳에 또 담습니다. 여유가 있는 아주 큰 장롱에다가, 장롱이 하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다가 이 알파벳 100개를 쭉 담아놨어요. 그러면은 이 A는 뭘 갖고 있냐면 이 장롱의 주소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 이 ADDR, 이 어드레스는 누구의 주소죠? 이 장롱의 주소예요. 그러면은 str을 접근했을 때 A로 갔다가 A의 주소를 보니까 여기 이제 구분하려고 값이 아니다라고 %를 붙이죠. C 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 장롱이라고 돼 있어요. 그럼 %, 장롱으로 내가 쭉 가가지고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CPU에서 연산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됐나요? 자, 요거 아시면은 나중에 우리가 파이썬 공부할 때 어떻게 메모리가 정해지고 하는지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메모리가 뭐 1기가짜리다
뭐 2기가짜리다 8기가, 나는 내 컴퓨터는 8기가다 하는 건 뭐죠? 어떤 건 뇌의 용량이죠. 예, 그거를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그냥 덤프트럭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제가 초등학생들한테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합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모래를 100톤을 실어 나를 건데 덤프트럭이 빠르겠어요? 1톤 트럭이 스포츠카가 빠르겠어요? 덤프트럭이 빠를 수도 있죠. 왜냐면 한 번에 많이 실을 수 있으니까. 근데 속도는 누가 빠르죠? 스포츠카가 더 빠르죠. 그럼 이 속도는 뭘 나타내냐면 CPU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15톤 덤프 이런 것들은 메모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스포츠카가 15톤을 실을 수 있으면 제일 좋겠죠. 그래서 컴퓨터가 CPU가 커지면 빨라지고요. 메모리가 커지면 담을 수 있는 공간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빠르게 내가 부산에서 서울까지 모래를 실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은 메모리 CPU를 구성하시면 되고요. 자, STR 요거 설명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요거 함수인데요. 처음 보는 거지만 파이썬 함수예요. 파이썬 함수인데 요거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자, 여기다가 자, 함수를 제가 똑같이 뭐 대충 써볼게요. 자, f라는 함수가 있다고 쳐봐요. 우리가 함수라는 건 뭐죠? 자, 함수는 좀 그런가요? 자, 아까 했던 거 a는 1, b는 2. 자, 그래서 a 더하기 b 하면은 3이 나오겠죠. 이렇게. 자, 이게 속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제가 a는 1이라고 했을 때 메모리에 1이라는 서랍장에다가 a라는 서랍장에다가 1을 넣었어요. 자, b 했을 때 2라는 값을 b 서랍장에 넣었어요. 그 다음에 a 더하기 b는 CPU가 연산을 한 거죠. 그래서 3이라고 했어요. 근데 3을 내가 메모리에 한번 넣어볼까요? c는 a 플러스 b. 원래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빨리 설명하려고 이렇게 할게요. 자, c는 출력이 안 되죠. 어딘가 저장이 된 거예요. 어디에 저장이 됐죠? 메모리에. 그죠? 예. 램이라고 하셔도 되고 메모리라고 하셔도 되고. 자, c를 봤더니 3이에요. 이건 메모리의 어떤 주소를 내가 알고 있는 거예요. 이 파이썬이. 됐죠? 그 다음에 str 이꼴 해가지고 이렇게 길게 썼으면 얘는 분명히 한 서랍장을 넘쳤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타입 해가지고 str 하면은 str의 형태를 알 수 있는데 이게 스트링이에요. 나중에 우리 배울 거예요. 오늘 배울 건데 그냥 맛만 보세요. 자, 이렇게 하면 얘는 int고 정수인가 보다 뭐 이렇게 느낌도 오고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함수를 하나 해볼게요. f는 x를 받아가지고 자 리턴을 할 건데 x 곱하기 2를 리턴할 거예요. 어떤 값이 들어오면 자 이걸 그냥 우리가 함수라고 해봅시다. 그럼 f에 2를 넣으면 2 곱하기 2니까 4가 오겠죠. 그럼 이 f라는 건 함수거든요. 함수라는 건 어떤 기능들을 담고 있는 그 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릇인데 데이터만 담고 있는 게 아니고 어떤 로직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df가 아니고 프린트 f죠. 자, f라고 했더니 이 함수의 주소가 나왔어요. 자, 함수는 함수의 내용이 나오는 게 아니고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 내용이 나오는데 제가 이 f가 지금 함수죠. 뭔지 모르겠지만 이거 함수예요. 내가 만들어 놓은. 이 함수도 메모리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걸 제가 보여드린 이유가 함수의 메모리 주소예요. 그럼 제가 f라고 f에 7 이렇게 불렀을 때는 14가 나올 텐데 이 f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죠? 얘는 요 주소를 담고 있는 거죠. 이것 또한 메모리에 있어요. 그래서 이 세계로 들어가는 순간 여러분들은 매트릭스 영화처럼 매트릭스 세계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f라는 하나의 캐릭터가 우리는 오브젝트라고 부르는데 이 캐릭터가 하나 생겨진 거예요. 그래서 이 매트릭스 세계 안에 f라는 걸 내가 부르는 거죠. 그럼 14라고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게 다 메모리에 위치하고 있고 연산만 누가 한다? CPU가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걸 생각하고 이제 코딩을 하시면 되게 수월할 거예요. 캐시 설명 드릴게요. 자, 이렇게 되고요. 캐시 설명을 안 했네요. 자, CPU는 연산이 아주 빠르죠. 엄청나게 빠릅니다. CPU가 핵심인 것처럼 램은 상대적으로 좀 느려요. 그러면은 CPU가 막 연산을 하는데 메모리가 못 따라주면 어떻게 해요? 연산이 빨리 안 되겠죠. 메모리 느리니까. 그래서 이 캐시라고 하는 고성능의 메모리가 또 하나 붙어요. 그래서 이 램과 CPU 사이에 속도차를 제어해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얘가 담고 있어야 될 데이터는 미리 담고 있는 거죠. 어떻게 담고 있느냐? 제가 지금 어떻게 했어요? A는 1이라고 쳤죠. 아까 요번에 A는 3이라고 쳐봐요. 자, A는 3이라고 쳤으면 A를 쓸 가능성이 높죠. 내가 바로 쓸 확률이 높잖아. 높으니까 여기가 썼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얘는 메모리에 올라도 가지만 캐시에도 올려요. 그러면 캐시에서는 바로 알고 있으니까 바로 A를 리턴해 줄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B는 어디 있어요? 메모리에 있을 수도 있고 캐시에 있을 수도 있어요. 난 몰라요. 이거는 OS가 알아서 적절하게 판단을 해줍니다. 그래서 자주 쓰는 놈은 캐시에 올려요. 그러면 점점 빨라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함수를 처음에 불렀을 때는 1초가 걸렸는데 두 번째 부르니까 0.1초가 걸렸어요. 그럼 왜 그렇죠? 캐시에 올라가 있어서. 이 원리를 프로그래밍 언어 자바 이런 버추얼 머신이라고 하는 것도 똑같아요. 그 자바는 제가 맛배기로 말씀드리면 자바 시간에 또 우리가 하겠지만 JVM이라고 있어요. 자바 버추얼 머신이라고. JVM은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냥 머릿속으로 그려만 놓으세요. 자, 여기다가 이제 그 클래스 베리어블이라고 하는 영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스택이라고 하는 영역, 여기 사실 스택인데, 자, 스택이라고 하는 영역이 있고, 여기 힙이라고 하는 영역이 있어요. 나중에 다 할 거예요. 자, 힙은 뭐냐면, 대용량 대용량 데이터들을 담고 있는 놈이에요. 메모리를 이렇게 쪼개놓은 거예요. 미리. 그래서 여기다가 아까 str 긴 문자열 있죠? 이런 것들을 여기다가 막 심어놨어. 그런데 이 스택에서는 이 함수들을 처리하는 거거든요. 함수들은 자주 쓰기 때문에 여기다 올려놔요. 그럼 여기서 이 값을 참조해가지고 바로바로 씁니다. 근데 계속 얘를 쓰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얘 자주 쓰니까 어떻게 여기다가 올려놓으면 되겠죠. 여기는 빠른 영역이거든요. 여긴 느려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프로그래밍 언어, 어떠한 랭귀지를 만들 때도 컴퓨터의 구조하고 똑같이 만들어요. 그리고 컴퓨터의 구조는 사람의 뇌와 비슷하게 만들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컴퓨터 구조는 이 정도만 아시면 되고요. 제가 이제 나중에 파이썬 할 때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왜냐면은 이제 뭐 콜 바이 레퍼런스, 콜 바이 밸류 막 이렇게 해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한 가지만 더 나아가 보면 그 아까 A는 1이라고 했던 거하고 아까 str하고는 다른 개념이죠. 완전히 str은 한 번 더 엮었잖아요. 여기다가 %, 장롱이라고 주소를 갖고 있었죠. 장롱 주소. 자, A는 1이라고 바로 들어가고 얘는 이렇게 크니까 이렇게 찢어 놓은 거예요. 분리해 놓은 거죠. 자, 이렇게 한 이유는 이 부분만 캐시에 넣겠다는 거예요. 이 부분만. 이 부분은 캐시에 못 들어가죠. 캐시는 작아요. 생각보다. 뭐 2메가, 8메가. 옛날에는 뭐 1바이트, 뭐 12바이트 뭐 이렇게 했을 때도 있었고요. 옛날 컴퓨터는. 자, 그래서 이 부분만 캐시에 넣겠다는 건데 이렇게 장롱처럼 아주 원격지에 대용량 데이터를 담고 있는 거를 이제 레퍼런스라고 해요. 레퍼런스. 그러니까 참조형이죠. 장롱을 참고하고 있죠. str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나중에 또 나올 텐데 그때 제가 조금 설명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1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바로 밸류가 들어가 있죠. 이것은 콜 바이 밸류예요. 이걸 모르면 언어를 배울 수가 없어요. 언어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에요. 메모리 요 서랍장 얘기보다 더 중요한 게 사실 요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A에다가 1을 더했더니 A는 이렇게 했더니 요 값이 2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아까 우리 A가 1이었으니까 1에다 1 더한 다음에 다시 A한테 넣은 거예요. 그건 어떻게 되죠? 1을 가져와 가지고 1을 여기서 가져와 가지고 1 더한 다음에 다시 A의 메모리 자리에 2를 넣는 거예요. 요거는 메모리에 넣는다 이런 뜻이니까. 이해됐어요? 뭐 C는 A 플러스 B 했어요. 그럼 A 갖고 오고 메모리에서 B 메모리에서 갖고 와가지고 C 서랍장에 넣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C가 생겼겠죠 여기 3이라고. 자, 이렇게 값이 바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를 value라고 그래요. value 값이니까 콜 바이 value 장롱 같은 거 콜 바이 레퍼런스. 그래서 이렇게 A에다가 이렇게 값을 이제 만약 str에다가 A한테 값을 넣었을 때 바로 이렇게 들어가지만 str에다가 만약에 1을 더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 더해진 1값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장롱에 가서 여기에 더해진 1이 들어가는 거죠. 됐나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조금 더 나가 봅시다. 여기다가 내가 Q는 str이라고 했어요. 그럼 Q는 여기 넣으라고 했으니까 메모리에. 그죠? 자, 조금 더. 자, Q는 str 이렇게 넣었어요. 그럼 메모리에 아까 str이라는 거는 어떻게 했죠? 참조형이죠? 장롱. 제가 %쓴 거는 참조라는 표시예요. 값이 장롱이 아니라는 뜻. 그냥 별 의미 없습니다. 자, 그럼 Q가 하나 생겼어요. Q는 그럼 어떻게 뭐가 들어갈까요?
n% 예, str 해도 되고 str의 주소를 해도 되고 장롱의 주소를 바로 넣어도 돼요. 뭐가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같은 값이니까. 자, 그럼 장롱은 여기 있습니다. 그죠? 자, 그 Q라고 생겼고, 그 다음 P는 str 플러스 1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얘는? 같이 가서 Q랑 같지 않죠? P는 별도예요. str 플러스 1. 그럼 장롱이 지금 str인데, 어떤 값인데, P는 뭐가 되죠? 장롱 다시가 되는 거죠. 장롱 2가 된다고 가정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에 복사해서 이렇게 넣는데, str이 이렇게 엄청 크잖아요. 이 엄청 큰 걸 그대로 여기다 복사하니까? 그럼 맛이 가겠죠, 컴퓨터가.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안 하겠죠.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n%str에 플러스 1이라는 값만 갖고 있어요.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되죠? 장롱2라는 값은 실제적으로 str에 abcd라고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abcd 1이라는 값이 갖고 있겠죠? p라는 값은. 하지만 이 abcd는 뭐예요? str 더하기 1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str 값에다가 1을 더했는데 str을 참조하고 있어요. 그죠? 왜냐면 복사해가지고 다 넣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우니. 그러니까 이거 가볍죠? 가벼우니까 p는 어떻게 여기다 바로 만들어요. 참조형이니까. 자, 그러면 이건 없고요. str만 있고요, 장롱에는. p에다가는 str 장롱 해도 되고 str 해도 되고 그 값에 플러스 1이라는 값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낭비가 없죠? 자, 램이 있고 디스크는 SSD겠죠? 자, SSD가 있는데 이 SSD를 메모리처럼 여기 일부러 썼어요. 써가지고 메모리에 어떻게 자주 쓰는 걸 올려야 되죠. 또 계속 여기 놔두면 안 되죠. 캐시에 올리든 메모리에 올리든 여기다 올리는 게 훨씬 빨라요. 여기까지 가면은 늦어지니까. 여기까지는 먼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창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는 우리 방 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창고까지 가기 힘드니까 자주 쓰는 걸 이쪽으로 올려요. 그리고 안 쓰는 쪽을 어떻게 하죠? 이쪽으로 또 몰아요. 왜? 이 공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래서 장롱에다가도 넣어놨다가 자주 쓰면 이렇게 서랍장에다가 넣어놨다가 여기다가 다 넣어놓으면 거실이 엉망이 되니까 이렇게 정리해서 쓰는 거예요. 요거를 이제 수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정도 용어만 아시면 여러분들이 CPU, 메모리,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구동되는지 정도는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추가적인 내용들은 실제로 코딩을 하면서 우리가 해보도록 할게요. 이걸 마치겠습니다.